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9일 오후 4시 39분입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많이 탑니다. 하루에 어떤 때는 택시를 10번 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50년이니까 그동안 택시를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들 사정을 잘 압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몇 번 탄 택시 기사가 모는 차를 또 탈 때도 있고요. 근데 이 택시 기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을 태웠다가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어 깨우면 신경질을 내고, 특히 여성일 경우에는 여기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나니까 파출소로 가서 이 파출소에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선일보가 특종을 한 건데, 이 사정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선할 겁니다. 이런 운전자를, 그리고 이런 승객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선일보 취재에 의하면은 지난달 초순에 밤늦은 시각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서 서초 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이렇습니다.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아파트만 가르쳐 주거든요. 아파트 몇 호실이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승객을 깨워가지고 몇 호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우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목덜미를 쥐고 흔들었다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특별히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이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정차했을 때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겁니다. 강화된 거죠. 그리고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인데, 뭐 명예훼손 같은 건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위해 관할 서초경찰서 형사 4팀으로 인계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내사종결을 하면은 검찰청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신고된 인물은 이용구 현 법무차관입니다. 이 이용구 법무차관이 요사이 여러 각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서는 인물입니다. 남을 징계하려면은 자신을 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경찰은 법대로 했다고 한답니다. 서초경찰서 측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살짝 빠져나온 것 같았는데 이 경찰의 이 해명이 완전히 법을 왜곡한 것이고 봐주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후속 조선일보가 또 후속 취재를 했습니다. 역시 이 기자가 잘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2015년 6월 22일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은 2015년 이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2015년 6월 개정에서는 승차, 하차를 위해서 자동차 운전이 중단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도 특가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법이 강화가 된 것을 무시하고 옛날 법을 이거 완전히 기자를 뭘로 보고 좀 속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경우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누구 지시로 이렇게 됐느냐? 이분이 법무부에서 실장을 하고 물러난 지가 한 6개월 되는 사람인데, 법무부에서 실장하고 6개월 되었다고 해서 이 특가법은 아주 엄중한 법이니까 그 처벌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봐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때부터는 추측입니다. 이용구 차관, 지금 차관이고 당시는 차관이 아닌데, 이용구 전 법무부 실장이 자기 아는 사람 누군가에게, 경찰이겠죠. 경찰 고위층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전화가 서초경찰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운전자로 하여금 처벌을 운운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들어가면은 형사 입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딱 떨어집니다. 이 경찰이 봐준 것이 딱 떨어집니다. 이러자면 이게 경찰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계속 이 사건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뭐 그게 2016년이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공사 사장을 할 때 회의록에 의하면은 임대주택 아파트에 이 공용 식당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할 때 한다는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이 밥을 집에서 먹지 미쳤다고 식당에 가서 사 먹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이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이 경멸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운전자는 서민 중에 서민 아닙니까? 운전자. 택시 기사는 서민을 대표하는 직업인이죠, 사실은. 택시 기사들이 참 중노동입니다. 특히 회사 택시 기사들은 한 달에 한 4일밖에 쉬지 못하고요. 하루에 12시간씩 하는데 집에 가져가는 돈이 많으면 한 300만 원. 그러려면 아주 열심히 운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노동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이 술 취한 승객, 가장 싫어하면서도 그 운전자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을 태웠어요. 태웠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서 또 손님 집에 다 왔습니다 해가지고 깨우면은, 아이고, 그 잠든 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6,000원 나왔으면은 10,000원짜리 주면서 잔돈 안 받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 정권, 입만 벌리면은 공정, 정의,
사람 중심, 사람 먼저다라고 하는 이 정권의 요직자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경질을 내면서 폭행을 합니까? 아니, 잠든 사람이 잠드는 걸 깨웠다고, 아니 이런 사람이 법무부 고위직을 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데 선두에 서 있으니까, 중심 역할을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이런 사건을 워낙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 법무차관에 대한 분노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술 취한 자신을 깨워서 집까지 모셔주겠다는 사람을 폭행을 하고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은 칼자루를 잡고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속성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속성이 폐륜 정권입니다. 계급투쟁론이 이게 폐륜입니다. 폐륜. 계급투쟁론이 뭡니까? 상하도 없고, 그러니까 도덕을 무시해버리고 국가의 정통성도 없애버리고 전통 이런 걸 다 쑥으로 몰아버리고, 계급투쟁론은 오로지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용구 법무차관의 전력과 관계해서 이 계급투쟁론적 시각이 그 사람 머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몸담았다는 것 자체가 계급투쟁론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급투쟁론. 자기 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절대선이고 자기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청산 대상이거나 지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권은 극좌 운동권 정권입니다. 극좌는 폐륜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폐륜 정권에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41%의 투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 이렇게 행패를 부려도 아직 고정 지지율이 한 40%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국민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극좌 운동권 정권이란 말은 폐륜 정권이란 말이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